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비가 헥타당에 적게는 1억 2천, 뭐 조금 묘목 넉넉하게 넣어버리면 1억 5천까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고온이 문제가, 생육기 고온이 문제가 되면 앞으로 거기에 더 추가될 부분들이 빗가림 시설이 들어가면은 건 2억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실패를 했을 경우는 여러분 노후가 정말 괴롭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퇴직한 지가 5년 되었는데 제가 만약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생각하면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19년생에 고졸을 해서 다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정말 나무 생리를 모르고 토양을 모르고 또 이 재배 양식을 이해치 못한 상황에서 접근하면은 정말 내비 없이 길을 달리는 꼴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사과 재배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요, 요즘은. 초보자들이 많은 이 다축 재배에서는 토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공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균형이 가장 흐트러지는 대표적인 재배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하나에 축이 적어도 4개 혹은 많게는 8개까지 갑니다. 그러면 뿌리 하나에 축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하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하부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일반 작물 중에서 지상부하고 지하부가 가장 균형이 맞지 않는 대표적인 작물이 고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추는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수확하고는 비료주라고. 이 다축 재배도 그와 같은 것을 전제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나무를 심을 때에 예정지를, 땅을 잘 만들어서 출발했을 때는 심은 지 5년 내지 6년 뒤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사과를 3, 4년 수확하고는 거의 저희가 경험한 건 거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축 과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햇빛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냐? 햇빛을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최적화시키기에는 원줄기에 바로 착과시킨다. 그래서 착과시키기 위해서는 사과는 장미까지요. 장미는 능쿨성이죠. 사과도 좋은 꽃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자면 수평에 가깝게 눕혀주면은 과실을 빨리 고르게 붙일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영을 하더라도 대부분 가지를 수평 이하로 유인하는 쪽으로 많이 가죠. 밀식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걸 더 최적화시키는 것이 원줄기를 아예 옆으로 눕혀서 관리하는 그런 축을 많게 하는 그런 방법이 동원된 거죠. 그런 것이 다축의 기원이다. 그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렸고, 장점은 이렇게 규격화, 기가 용이, 노동시간 이런 것들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문제죠. 예, 요거 최근에 제 주위에 만들어진 다축의 형태, 겨울의 모습, 이게 사축이죠. 요 사축이 이제 가을에 착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4축, 6축 해서 6톤 정도 나오는, 4년차 6톤 나오는 이런 가수원들이 지금 아주 슬기롭게 잘 끌어가는 이런 농가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생육기 때 6월 말경도
갔을 때의 모습들이죠. 요거는 이제 구요수로 싱글 구요수로 가는 5년차 모습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 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그게 바로 토양입니다. 계획성 없이 준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그 후에 엄청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가는 북부 온대 가수입니다. 북부 온대 가수는 평균 온도가 9도에서 13도 정도 되는 걸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온도가 평균 온도가 16도에서 19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품종에 대한 것을 우리 고려치 않으면 참 어려워지는 상황들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것이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한 예가 꽃눈 분화 온도가 엄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균 온도가 15도일 경우에 하분화율은 약 85%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 온도가 19도에 되었을 때는 35%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평균 온도가 19도가 된다는 것은 6월 말이나 7월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온도가 15도에 가깝죠. 그렇게 되면은 사과의 품종 선택할 때는 중가지나 장가지의 형태보다는 단가지형, 흔히 우리가 스퍼형이라 하죠. 이런 품종을 마디가 짧게 가는 계통의 품종을 이 다축 재배 쪽이나 앞으로 재배하는데 가능하면 그런 품종들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들이 안정되게 과실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전면 착색계 쪽으로 가지, 과거에 미합이라든지 미시마라든지 미얀마 이 계통은 이제는 이 시대엔 좀 곤란하다. 경제성에서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목은 지금 M9하고 26이 주지요. 날씨가 좀 따뜻하고 남쪽에서는 M9, 그 다음에 이제 추운 쪽, 강원도라든지 이쪽에서는 M26 쪽을 하고, 이것도 스포형은 M26에 접목하는 것이 초기 수량이 수고가 나오기 때문에 M26 쪽으로 하고, 호지 같은 경우는 M9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양은 반드시 개량을 해야 된다. 특히 천여지를 제외한 숙전화되지 않는, 개간이 아주 되지 않고, 땅이 숙전화된 땅이란 것은 고추를 심어도 괜찮고 보리를 심어도 괜찮고 콩을 심어도 괜찮아. 이런 땅을 숙전화된 잘 익은 땅이다. 이런 땅에 심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지금 새로 조성하신 분들은 산지를 잘라서 붉은 적토가 나오고 완전히 유기물이라든지 비료기가 전혀 없는 땅을 개량해서 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가수는 이제는 거의 기계화되고 평면화되기 때문에 선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 재배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땅은 한밭에도 여러 가지 성질의 그 유기물이라든지 비료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균일하게 만들어야 나무가 똑같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초기에 우량 묘목을 선택을 해야 초기 수량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시비 관리라든 전정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잘 한번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